자, 안녕하세요. 치밥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2020 스루트강 영어 듣기. 자, 오늘은 제 12강입니다. 도표 내용 일치인데요. 자, 이 도표 문제를 은근히 그 숫자 정보 문제와 마찬가지로 좀 많이 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도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지난 시간에 걸쳐서 이제 두 번 연속에 걸쳐서 이제 그 내용 일치 불일치랑 이제 언급 내용 유무하고 이제 담화 내용 일치 이제 그 문제를 풀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랑 그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업그레이드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둘을 이제 교묘하게 합쳐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기본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선택지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지워 나가는 연습을 했었었죠. 첫 번째 이제 언급 유무에서는 간단한 선택지, 그다음에 이제 담화 내용 일치에서는 조금 길고 복잡한 선택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다 합쳐놓은 이제 도표 형식의 이제 표를 보고서 하나하나씩 지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언급 유무하고 이제 그 담화 내용 일치를 연습을 잘 하셨으면은 이 문제도 또한 그 방식은 일단 기본적인 이제 스타일은 같기 때문에 그 방식을 그대로 이제 도표에 적용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상당히 편리한데요. 자,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오늘 그 유형 소개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유형 소개를 보시면요, 제시된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뭐 대화자가 뭐 구매하거나 예약하기 위해 선택하는 대상을 고르는 유형의 문제이다, 뭐 그런가 봐요. 자, 근데 대화를 듣기 전에 미리 제시된 표의 항목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대화의 내용을 예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상은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실 때 일단 뭐 표를 좀 더 자세히 보면서 말씀드리지만, 표를 보실 때는요, 이 표의 뭐 당연히 이제 문제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문제가 이제 뭘까요? 이제 대화의 내용이니까요. 문제가 대화의 내용이고, 요 표가 뭐가 되는 거가 되겠죠? 이 대화 내용의 이제 세부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대화 내용을 따라가면서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차례로 제거하면서라고 되죠. 제거하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강의 시작에 자, 언급 내용 유무, 이제 언급 유무하고 이제 담화 내용 일치랑 방식은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시해 주는 것이 이제 다른 이제 앞에서 봤었던 이제 뭐 한 단어짜리 선택지, 뭐 좀 약간 문장화되어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그냥 그게 표로만 돼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이제 표를 보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듣게 되시는 대화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표에 보면 가로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가로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대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은 뭐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예약할 항공편을 고르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이 문제 자체가 대화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두 사람보다 이제 항공편 예약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항공편을 어떻게 예약을 하자라고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언급해가면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세부 사항이 나오는 순서가 뭐다? 그렇죠. 이 표의 가로축에 있는 순서와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두 사람이 항공편을 예약할 때 제일 처음에 언급하는 것이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은 몇 시로 어떻게 하고, 도착하는 공항은 어떻게 하고, 야, 이거 뭐 저기 뭐냐, 내가 직항으로 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디 뭐 다시 말하면 뭐가 되죠? 한번 뭐 갈아타는 걸로 갈까? 이런 걸 이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때문에 요 가로축의 내용이 항상 요 표의 요 가로축의 내용이 뭐다? 그렇죠. 대화의 이제 전개 순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시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들으면서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시범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어느 타이밍에 뭘 제거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기출 예제.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예약할 항공편을 고르시오. Ms. Roberts, we're going on a business trip to New York City next week. Why don't we book the flight on this website? Okay, Mr. White. Let's take a look at the flight schedule. Sure. How much can we spend on the flight? Our company policy doesn't allow us to spend more than $800 per ticket. I see. And what about the departure time? I have to take my daughter to daycare early in the morning that day. Then how about choosing a flight after 9 a.m.? That'll be great. Which airport should we arrive at? JFK is closer to the company we're visiting. Oh, you're right. Let's go there. Then we have two options left, non-stop or one-stop. I don't want to spend hours waiting for a connecting flight. Me neither. We should choose the non-stop flight. Okay.
Let's book the flight now. 제가 잘못했죠. 넌스톱을 골랐어야 되는데 자, 답은 요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요, 여러분 봅시다.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것이냐? 저거 헷갈렸어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해당하는 그 항목이 나왔을 때 뭐다 바로바로 지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그 담화 내용 일치하고 이제 뭐 언급된 거 일치, 그리고 이제 이 뭐냐 하나 더 첨가하자면은 그 숫자 문제 있죠. 숫자 정보 찾는 거. 숫자 정보 찾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좀 잠깐 살짝 메모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직전하고 이제 전 시간에 공부를 했어, 그 전 시간에 공부를 했었던 이제 이 언급 유무하고 담화 내용 일치는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이미 이제 선택자 나와 있는 거니까 그 선택 순서대로 대화가 전개된다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씩 이제 지워 나가다가 하나 이제 가운데 이제 빵꾸 뚫어지면 이제 그 부분이 답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것이 다 합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들이라든가 어떤 뭐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기본 세부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집장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은 이게 이미 다 메모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는 일종의 뭐 빙고 게임 하듯이 하나씩 지워 나가다 보면은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도 지워지지 않은 항목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얘 자꾸 왜 이러니? 그렇죠? 아까 전에 이걸 지웠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어디 갔어? 아까 전에 얘를 지웠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도 안 지워진 애들이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얘가 답이 되는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기본 바탕은 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단 문제 자체가 대화의 내용이고, 요 안에 표 안에 있는 것이 세부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이제 대화가 어떤 식으로 전개된다. 그렇죠. 표의 가로축에 맞춰서 전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가로축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항목을 볼 때 뭐라 해야 되죠? 대화를 들으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하나씩 지워 나가다 보면은 뭐라 해야 되죠? 맨 마지막에 하나도 지워지지 않은 것이 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 청취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기출 예제.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예약할 항공편을 고르시오. Ms. Roberts, we're going on a business trip to New York City next week.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출장 간다고 하죠. 그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직장 동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항상 해당하는 문제를 어떤 문제를 이제 문제 유형을 풀 때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했었던 문제 유형에서도 이제 문제 유형과 관련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뭐다? 그걸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냥 대화 지문 같은 거 그냥 듣고 넘기시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푸는 건 해당하는 유형 문제 유형을 푸는 건 당연하지만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었던 것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자꾸 반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Why don't we book the flight on this website? 자, 그럼 이제 문제 내용이 나온 거가 되겠죠. 이제 항공편을 예약하여 항공편을 고르시라고 했으니까 이제 항공편 예약을 하자라고 이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제 세부사항 이제 표에 좀 집중을 해라라고 하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Okay, Mr. White. Let's take a look at the flight schedule. 아주 친절하게 대놓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플라이트 스케줄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표를 보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Sure. How much can we spend on the flight? 그렇죠. 이제 가격 얘기를 아예 대놓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얼마나 쓸 수 있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Our company policy doesn't allow us to spend more than $800 per ticket. 그렇죠. 여기 뭐라고 하죠? To spend more than $800. Allow us to spend more. Doesn't allow us Doesn't allow us 허락하지 않는데요. to spend more than $800 per ticket. To spend 뭐라고 했죠? Around more than 뭐 $800라고 얘기가 되겠죠. $800 이상은 안 돼요라고 했으니까 810인 얘를 먼저 지워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항상 그런데 첫 번째에서 항상 하나가 무조건 지워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매 순간 매 구간마다 기본적으로 한 개씩이 지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번에 두 개씩 지워지는 것도 당연히 있게 되겠죠. 아까 전에 뭐 공항 같은 경우도 그래야지만 이 답이 맨 마지막에 하나가 남을 테니까는요. 일단은 한 번에 뭐라 해야지 한 주제를 볼 때 뭐라 해야 되겠죠? 한 항목을 볼 때 한 개씩 정도를 일단 지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I see.
And what about the departure time? departure time이라고 이제 시간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시간 항목을 여기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I have to take my daughter to daycare early in the morning that day. 그렇죠. 제가 아침 일찍 뭐 해야 된다고 해요. 제가 아침 일찍에 이제 이 애기 유치원 데려다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Then, how about choosing a flight after 9 a.m.? 그렇죠. How about choosing 자, how about ing 구문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거 됐죠. 제한 표현이라고 했었죠. 뭐뭐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했으면은 제한 제공 요청 표현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a flight after 9 a.m.? 자, after 9 a.m.이니까 after 9 a.m.이 아닌 것을 지워 나오면 되겠죠. 그럼 일단은 6 a.m.이 지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것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지. 일단 여기다 하나 지웠으니까 얘네 세 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라고 알 수 있겠죠. That'll be great. Which airport should we arrive at? 그렇죠. which airport라고 해서 이제 다시 에어포트 쪽이 나왔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에어포트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JFK is closer to the company we're visiting. 그렇죠. JFK closer라고 해서 JFK가 가깝다라고 됐으니까 JFK가 아닌 것을 다 지워주면 되겠죠. 그럼 얘를 싹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Oh, you're right. Let's go there. Then, we have two options left. two options left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대충 봐도 일단 논스톱이냐 아니냐 이거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Non-stop or one-stop. 아주 친절하게 다 얘기해 주죠. I don't want to spend hours waiting for a connecting flight. 그렇죠? 그냥 비행 돌려서 얘기한 케이스가 되겠죠. I don't want to spend hours waiting for a connecting To flight. spend hours waiting for connect flight.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갈아탈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는 거 싫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논스톱을 그냥 돌아서 얘기를 한 건데 그냥 논스톱이라고 당연히 다 얘기해줘요. 수능 여러분 엄청나게 친절한 시험입니다. Me neither. We should choose the non-stop flight. 대놓고 얘기를 하죠. We should choose non-stop flight라고 그러니까 non-stop flight를 하자라니까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non-stop flight를 이제 골랐으니까 그러면 하나도 안 남는 게 뭐가 되겠죠? 그럼 얘가 되겠죠. 답이 그래서 4번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물론 이렇게 천천히 보면은 되게 쉬운데 이제 여러분 막상 이제 보면은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방식에만 충실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뭐 선생님 저는 방식은 알겠는데 이걸 막상 적용을 하려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친구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거 한 번에 잘 되면은 선생님 저희가 한 번에 잘 되는데 그럼 이거 안 들어도 돼요. 그거 이미 잘하고 있는 친구니까 아시겠죠? 방식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방식을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선생님 또 다른 친구가 최근에 이런 얘기하는 적도 있어요. 선생님 저 아예 단어부터 지금 안 들려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물론 그 단어부터 안 들리고 뭐 방식도 다 좋고 근데 단어부터 안 들린다 치면 매우 속상한 건 알겠는데 여러분 그래도요 일단 단어부터 안 들리고 막 들으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간에 그 방식을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셔야지 많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어디 당장 외국인한테 가가지고 무슨 외국인하고 대화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저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시험 문제를 푸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를 풀려면은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을 숙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듣고 이해하고 뭐 알아듣고 귀에 뭐 단어가 안 꽂혀요 뭐 들려도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는 2차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제가 제시해드린 방향하고 제가 강의에서 보여드리는 방식을 흉내라도 내보는 순간서부터가 이제 여러분이 문제라고 하는 걸 이제 슬슬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영어를 알아듣든 못 듣든 간에 문제는 풀 수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수능 듣기 평가 만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영어를 되게 잘해야 된다. 뭐 영어 듣기에 뭐 달인이 된다. 그건 좀 약간 먼 훗날의 얘기일 수도 있고 먼 훗날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당장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거 지금 수능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문제를 풀어서 맞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 가이드라인을 난 흉내내겠다. 흉내내서 그대로 모방을 하겠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풀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 문제 자체가 뭐라고 했었었죠? 이게 대화의 내용이다. 문제 자체가 대화 내용이고 이 표가 뭐가 된다? 그렇죠. 대화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사항이고 이 표의 맨 위쪽에 있는 가로축이 뭐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대화의 전개 순서.
다시 말해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런 단어들 있죠. 뭐 price라든가 price를 암시할 수 있는 아까 전에 price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뭐 how much, 뭐 spend money 뭐 이런 말로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돈 얘기니까는 돈 얘기 하겠죠. departure time 이건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었고 airport라는 단어 틀렸었고 그리고 뭐 맨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잘 듣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 단어 이제 옵션이 뭐냐 고를 수 있는 옵션이 딱 두 가지밖에 안 남으니까 항상 맨 마지막은 항상 양자택일로만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냥 들리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고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요 방식을 흉내를 내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시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